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남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록의 대상이 됐던, 근데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았던 순간에 대해서요. 집에서 넘어졌어요, 어느 날.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발이 아주 조금 붓기만 해서 얼음 찜질하면 낫겠거니 싶어서 몇 시간을 그냥 뒀거든요. 근데 좀 쉬고 나서 걸으려니까 아예 걷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집엔 저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중족골 골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골절이 있는 줄 몰랐고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바로 입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수술하려면 붓기부터 가라앉혀야 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요.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이틀 동안 촬영한 걸 이제 막 마치고 싱크를 맞추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는 하고 가야 하는데 싶어서 병원에 3일 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은 혼자 출퇴근하면서 집이랑 회사에서 편집을 최대한 끝내고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입원하러 가는 날에야 부모님을 불렀어요. 수술 날짜부터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중족골이면 뼈가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뼈가 부러진 건데 이 연결고리에 뼈가 어쨌든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5개가 미세하게 다 골절이 되는 바람에 또 연골도 이제 막 망가져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큰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 골절 수술 명의분이 계셔서 제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거는 사실 수술이 아니라 그 이후였어요. 제가 수술하고 사실 병가를 내고 저는 한두 달이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우선 입원만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아예 집에 갈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때 연말이었는데 12월 31일까지 병원에 있다가 새해가 되자마자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본업이 있으셔서 일주일만 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3인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랑 뭐 즐겁게 지냈거든요. 근데 사방이 막힌 곳에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목발 짚고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병원에서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겪었는데 목발을 짚고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목발을 짚으면 일단 두 손을 못 써요. 그러니까 뭘 챙기려면 아주 작은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물건 하나조차 옮기는 것조차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밥은 거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걸로 해결했고 씻는 것도 저도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행용 클렌징 티슈로 닦아서 그렇게 씻는 걸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 뜨러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못하니까 아예 집 여기저기에 물을 미리 갖다 놨어요. 한 번은 정말 절망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 다른 층에 화재 경보기가 한 번 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층에 사는데 그 순간 나 지금 못 내려가겠다. 나 진짜 사고가 나는구나. 화재가 나는구나. 정말 딱 느낀 순간에 너무 무기력감이 크게 오더라고요. 그때 막 집에 주변 지인들이 이제 문병 온다고 정말 많이 찾아왔는데 굉장히 담담한 척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정말 무기력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졌고 진짜 주변 지인한테 혼자 못하고 뭔가 지인한테 자꾸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진짜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또르륵 흘린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할 때 항상 주도적으로 제가 만들고 제가 그걸 완성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런 경험을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뭐 종종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결국
이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재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누워서라도 하체 운동도 많이 하고 최대한 동선도 짧게 짧게 만들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자. 그렇게 좀 집안 동선도 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처음 알았던 건 이 혼자 산다는 게 아플 땐 정말 이런 거구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면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매일매일 수술하고 나서 그 부위 사진을 매일 찍었어요. 그리고 한 줄씩 메모장에 글도 남겼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통증은 뭐 1에서 10이면 그 중에 뭐 7 정도 아프다. 오늘은 한 3 정도 아프네. 뭐 이러면서 그 강도를 좀 측정해 보기도 하고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초반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갔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뭐 드레싱을 어떻게 했는지, 집에서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오늘은 병원 일과 말고도 다른 일과 어떤 걸 했는지 뭐 그런 걸 하나씩 적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점점 나아지는 게 제 가시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감당하지 못하는 큰 고통이 찾아와도 언젠가 낫겠지 하는 확신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글이랑 사진으로 남겨두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을 기록할 때 저는 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순간, 힘든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반면 제 약한 순간은 다른 분들이 기록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제 스스로가 잘 기록을 해둬야 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는 그 시간을 알고 있어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거의 변곡점과 같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물론 건강은 조금 잃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수술도 잘 됐고 걷는 것도 아직 뛰는 정도까지는 부족하지만 걷는 건 충분히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자. 망설이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을 하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왜냐면 제가 3개월 동안 너무 무기력감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못할 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의 태도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거는 신체의 부재가 사람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텐데 이걸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 내가 그런 아픔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생각에 기반한 다큐도 기획을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돌아와서 혼자 산다는 건 조금 자유롭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참 외로운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을 기록해 두니까 이상하게 조금은 덜 외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매일매일 뭔가 자신의 상황을 한 번쯤 한 줄로라도 표현해보고 일주일, 한 달, 2달 계속 기록해보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